진짜 영화를 보고 났는데 두들겨 맞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4D로 봐야 돼. 4DX로 보면 진짜 두들겨 맞는 느낌이 아 나요. 진짜요? 네. 4DX 우리 기자 시사 때 언론 시사 때 파스 줬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왜 파스를 주나 뭘까 했는데 끝나고 이해가 확 됐잖아요. 진짜 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맞아. 그 타격감이.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보내고 나서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셨을 텐데 저희 오늘 모모영 함께 하시면서 또 영화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모영 최고의 게스트만을 모시는 채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난 기자님들 중에서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스타일리시하시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고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승민 기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저 네. 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그동안 그래갖고 차마 거절을 못하고 아니에요. 거절을 너무 하고 싶었으나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유, 제가 뭐 도와드린 건 없고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네. 어쨌든 기자님이 이렇게 진짜 좀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이게 그 카메라 울렁증 뭐 네.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 아니,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네. 사실 평론가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말이 비방용이고 술자리용이고 어디 매체에서 나갈 수 없는 말을 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건데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기자님 오늘 뭐 처음이시니까 네. 그 구독자분들께 좀 네. 본인 소개를 직접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포츠 동아에서 영화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승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 네. 뭐 스포츠 연예 전문 기자로도 네, 오랫동안 네, 이제 네.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연예계 소식들을 좀 가장 빨리 접하는 분이 아닐까. 그쵸, 아무래도.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연락이 네. 뭐 찌라시 확인이나 뭐 큰 무슨 사건이 터지면 진짜냐, 누구랑 그쵸, 누구랑 그쵸. 진짜 사귀냐, 뭐 네.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지인들한테. 네, 그러면 네. 막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되게 평소에는 연락 없다가 네, 이런 네. 사건만 터지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에는 뭐 이렇게 좀 뜸하다가 네. 그런 네. 막 이슈 나면은 네, 사돈에 8촌까지 연락 와요. 진짜요? 네. 정말 짜증나시겠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네. 저는 사실 이게 일이라서 그냥 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많다는 오. 게 사실은 신기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스타들은 스타잖아요. 그쵸. 정말 세간의 관심, 그러니까 네. 주목을 딱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좀 그 직접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쵸, 뭐 그쵸. 그러다 보면 좀 사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업계에서 오래 네, 일해본 바 네, 기자들이 친하다고 생각을 해도 네. 그 배우들은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로 네. 만나는 사이다라고. 맞아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적으로 친하다고 한들 뭐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네, 뭐 네. 보면은 이제 매니지먼트사가 다 관리하고 요즘에는 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엄청 친분을 키워도 네. 어쨌든 저는 영화 담당 기자니까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리뷰도 쓰고 이러는데 좀 친해지면 좀 객관적으로 쓰기가 네, 그리고 어렵죠. 연예인 분들 네.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진짜 기사 겁나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몰랐어요. 저는. 네, 그리고 막 처음 뵙는 기자, 그 연예인 분도 배우분도 예를 들어 인사할 때 뭐 이승미 기자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그러면 약간 제가 뭐 옛날에 그분의 기사를 좀 영화를 안 좋게 평가한 기사를 썼다 그러면 그분이셨구나 이런 기억해 놓는구나. 네, 다 기억해 놓으세요. 와, 엄청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되게 소심하시네. 그쵸?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네네.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영화가 너무 후졌다 이러면은 네. 사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뭐 배우들보다는 감독님들 쪽이 많아서 연출이 아.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그쵸. 맞아요. 그리고 좋은 연출에는 좋은 연기가 나오고 연출이 나쁜데 네. 좋은 연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들 그 잘못이 아니다. 네. 이건 좀 연출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해야 저도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 덜 민망한. 그쵸.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평론가님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시상식도 많이 해서 이제 심사도 맞아요. 많이 하셔가지고 아, 이름이 네. 까진다는 표현해도 되나요? 네, 이름이 공개되는 그런 수상 이런 시상자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정하시니까 더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쵸. 나는 너를 밀었다. 다른 심사위원분들의 네, 다수결에 밀렸다. 그렇죠, 다수결에 밀렸다. 이제 이렇게 네. 변명을 하곤 네.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스포츠 연예 전문 기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과 슬픔, 그러니까 비애. 기쁨? 기쁨 없어. 기쁨? 그 인터넷에 짤 중에 네. 봉준호 감독님께서 엄청 예전에 인터뷰하신 무슨 다큐에 나왔던 짤인가 봐요. 근데 네.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영화 하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나? 그러니까 네. 봉준호 감독님이 내가 언제 기뻤지? 막 이렇게 하셨다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나네요. 아 진짜요? 네. 네. 아이 봉 감독님이 그 정도면은 그니까요. 네. 천재도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럼 비애는 비애는 근데 기쁨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네, 네. 어쨌든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네, 일을 그쵸.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워낙에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보는 일이 좋아요. 근데 영화 담당 기자들도 영화 싫어하는 기자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봤어요. 일이니까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네, 네. 좋은 영화 남들보다 좀 먼저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같은 거 있으면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는 있잖아요. 그쵸. 일반 관객들에게는 없는 음. 그런 건 되게 좋죠. 네. 근데 뭐 반대로 골라볼 수 없다는 거 그러네요. 정말 이상한 영화는 이상한 대로 봐야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힘들죠. 좋아하는 장르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장르를 크게 따지진 않았는데 저는 그 범죄 스릴러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반면에 뭐 못 보시는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래도 다행이다. 네. 근데 가장 괴로워하는 게 기자들도 호러 영화 못 보는 기자들이 그 호러 영화 보는 거 힘들어 하는데 그 일이니까 억지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호러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맞아. 뭐 징그러운 거 많이 나오고 뭐 고어 영화나 아, 그쵸, 막 그쵸. 이런 거 어.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일 네. 때문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나이 들면서는 진짜 무서운 영화들 있잖아요. 네. 막 오컬트 영화들 네. 중에 그런 거는 진짜 가끔 이제 눈을 한 2초 감고 있다 뜨고. 최근에 눈 감으셨던 영화 있으세요? 저는 좀 약간 컨저링 이런 종류를 볼 때 네. 아, 그래요? 조금 무서워해가지고요. 아. 네. 왜냐면 이제 혼자 살고 이러는데 아. 이게 약간 그 잔상이 남으면은 힘들더라고요. 네. 어릴 때는 오히려 좋아했는데 네네. 나이 들면서 이게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최근에 보셨던 뭐 영화나 시리즈 이런 거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그 유플러스 모바일 드라마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 노웨이 아웃이라고 네, 네. 그 조진웅 씨랑 유재명 씨 나왔던 그것도 범죄 네. 이제 스릴러물인데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 유재명 씨가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런 메인 스트림에 있는 배우가 성폭행범을 연기를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진짜 비호감 네, 역을 네. 하셨네요. 근데 사실 살인범 연기는 그 유명한 배우분들이 오히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그쵸. 광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근데 그렇게 잘 알려준 유명 배우가 그렇게 성폭행범을 연기를 해서 진짜 나쁜 놈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큰 용기이고 너무 네. 대단하신 거예요. 오 진짜 네. 그러네요. 노웨이아웃 저도 이제 시리즈 있는 건 알지만 요즘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아서. 네. 근데 추천해 주시니까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 이게 추석 개봉 영화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스크린을 네. 베테랑 2 한 편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독주 아닐까요? 올 그쵸. 추석은 그죠? 네, 예전에는 사실 매번 이런 연휴가 나오면 저도 이제 연락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뭐 세 편 중에 뭐가 잘 될 것 같냐? 같냐. 네. 이 인터뷰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네, 그쵸. 딱 하나 베테랑 2 한 편만 개봉해서 그리고 사실 작년 추석에도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영화 많이 개봉했잖아요. 네, 네. 뭐 강동원 씨 천박사도 그쵸. 있었고 네. 하정우 씨 보스턴도 있었고 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음. 그 송강호라는 큰 배우가 나왔던 거미집도 거미집. 있었고 근데 동시에 나왔다가 사실상 동시에 망했잖아요. 천박사만 조금 그래도 그쵸. 근데 그나마 잘 됐지만 아마 그게 그래도 손익을 넘었나 못 넘었나? 어. 네, 200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 200만이 네. 안 돼가지고 음. 뭔가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찍어놓은 영화가 사실 많이 없었을 거예요 배급사들이. 네네.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확 개봉했던 영화를 네. 이제 순차적으로 요 2년 다 개봉을 시켰는데 사실 지금 영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새로운 영화를 찍지 않잖아요. 다 네, 드라마를 맞아요. 찍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텐트폴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급사가 이제 총알이 네, 떨어졌어요. 많이 없다. 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베테랑 2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라이벌들은 알아서 이제 도망가는 것도 있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예전과는 다른 좀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여름 시장 때 개봉했었던 작품들이 조금 나눠서 저는 네, 이제 추석 때도 같이 개봉했었으면은 어땠을까. 네네. 뭐, 하이제킹 같은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쵸. 재밌었는데 아니면 뭐 탈주도 그렇고 이제 그 여름 시장에서 조금 더 한 달만 뒤로 좀 밀렸으면은 좀 더 잘 될 수 있는 영화들도 있었는데 너무 또 그때는 약간 고만고만한 영화들이 그쵸, 같이 그쵸. 개봉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베테랑 2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실 네. 이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인데 물론 서사가 되게 좀 산만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인물, 그 해치라는 그 네네. 인물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위장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도철의 아들 이야기, 뭐 그다음에 거기 또 투이 네. 이야기 뭐 이제 요렇게 막 이렇게 서사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한데 물론 묻기는 하지만 네네네. 네,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렇게 좀 벌려놨다라는 네네. 생각은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액션으로 점철된 영화 중에 존 윅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건 그냥 액션을 예술로 찍었구나라고 네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토에서 오픈했었을 때 네네네. 상영을 했었을 때 베테랑 2도 뭐 존윅을 뭐 능가한다라느니 뭐 그쵸, 그쵸. 네, 그런 이제 평가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존윅 4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계단씬. 네, 맞아요. 네, 완전 그래서 그거는- 더 존윅 4랑 비교하는 그 외신들의 반응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장면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계단씬 같은 경우에 존윅은 진짜 그냥 예술로 아트로 해서 이건 네. 현실감이 없다라면 이건 진짜 보는 사람이 아플 것 같다. 진짜 영화를 보고 나는데 두들겨 맞은 기분인 거예요. 이거 4D로 봐야 돼. 4DX로 보면 진짜 두들겨 맞는 느낌이 아 나요. 진짜요? 네. 4DX. 네. 아니 우리 기자 시사 때 언론 시사 때 파스 줬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갖고 왜 파스를 주나. 보통 이제 뭐 군것질거리나 슬픈 맞아. 영화 같은 경우는 휴지 들어가기 맞아요. 주는 데도 있는데 파스를 주길래 뭘까 했는데 끝나고 이해가 확 됐잖아요. 진짜 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맞아. 그 타격감이 네. 와. 제가 그 범죄도시 개봉을 하고 나서 그 4D로 한 번 더 본 적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것도 네. 액션씬이 많으니까 뒤에서 엄청 때리는 거예요, 등을. 이게 안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영화를 보면서 잘 수가 없어. 저 이미 영화를 3번 보는 거라서, 3번째 보는 거라서 피곤해 자고 싶었거든요. 네. 엄마가 보러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거였는데, 네. 4D로 보니까 잘 수가 없어. 근데 베테랑 보면서, 네. 저희는 시사를 아이맥스관에서 봤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네. 4D로 또 봐야겠다. 아. 또 두들겨 맞겠구나.
그게 맞는 느낌이 나겠구나.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쵸. 계단 굴르고 막 전 빗속에서 이게 또 이렇게 그쵸, 그쵸. 미끄러져 내려온 저는 약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좀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뭐 빗속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두 사람이 겨루는 거지만 네. 이제 이거는 1대 다로 이제 그쵸. 싸우는 거라서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이런 걸 잘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면은 네.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 대부분 평론가님 의견이랑 동의를 하고 네. 액션 하나는 진짜 근데 생각보다 잔인한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저랑 친한 기자들이랑 이렇게 양옆에 두고 봤는데 그 액션씬 나올 때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끝나고 네. 나서도 약간 평가가 왜 이렇게 잔인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오락영화인데 오락영화인데 근데 그게 이 타격 타격감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더 잔인하다고 몸이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액션은 너무 좋았는데 저는 영화가 담고 있는 유머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오락 네. 액션이니까 액션과 이제 유머가의 결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웃기려고 만든 장면들이 이제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캐릭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공형사 네. 장현주 씨가 하는데 저는 그 장현주 씨가 하는 유머가 별로 웃기지 않았어요. 웃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오히려 하면 좀 쎄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베테랑 1보다는 웃기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신 네. 것도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잖아요. 맞아요. 1편보다는 그쵸? 무겁고 네.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갖다가 놓고 뭐 사이버 레카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선 좀 가볍게 그 캐릭터가 좀 가볍잖아요. 네. 예, 그렇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진짜 무섭구나 얘네가 이런 네. 식으로 달려들고 돈을 위해서 막 계속 입금해달라 네네네. 그러면서 라이브를 찍는 그 사이버 레카들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되게 지금 여러 영화들에 계속해서 사이버 레카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그 노웨이 아웃이라는 네네.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로를 의식하면서 만든 영화는 아니고 베테랑이 훨씬 더 촬영을 마쳤겠지만 그 초반 그림이 노웨이 아웃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시사 끝나고 약간 그 반응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되게 나쁜 범죄자가 출소를 하는데 출소와 동시에 누군가의 표적이 돼서 그거를 경찰이 지킨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네. 경찰이 안전하게 옮기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거기에 레카들 모여있고 물러가라 시위하고 네. 그 그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도 같고 왜 그럼 그런 게 네. 요새 너무 큰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아마 노웨이 아웃이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좀 너무 똑같다. 엄청 비슷한데 이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응. 뭐 근데 두 편뿐만이 아니고 그치, 너무 왜 많죠. 요즘 응.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자경단, 응, 비슬라테 그쵸, 응. 또는 뭐 살인자 이응난감에서의 아, 어떤 그쵸. 응. 윤리적인 고민, 응. 그러니까 나쁜 놈들 진짜 막 거의 사형급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형을 아주 가벼운 형을 받아가지고 빨리 풀려나면 누군가가 좀 해쳤으면 좋겠다라는 사적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 네, 그 사적 제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새롭진 않죠. 그쵸. 예. 근데 그런 거는 혹시 평론가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한 게 네. 사실 그 베테랑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선 주로를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영화가. 네. 정말 나쁜 놈이 하나 있고 네. 그 나쁜 놈 하나를 처단하기 그쵸. 위해 가는 되게 통쾌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짓은 모두가 나쁜다는 거를 인정하는 나쁜 일이니까 음. 그 통쾌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테랑 2에서는 그 해치를 누군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뭔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직선 주로를 달리는 쾌감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깊이 써줬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베테랑에서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서사가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악역 정혜인 씨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해치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공감을 다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악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음. 저는 그 마지막 시퀀스만 보자면은 네. 마지막 액션씬만 보자면은 분명히 통쾌함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딱 그 판 뒤집혔어 아, 그 대사 네. 판 뒤집혔어 그 대사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 음악 딱 그 네. 음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의 어떤 그 액션 씬들은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졌고요. 네. 다만 이제 정말 1편만큼의 뭐 통쾌하다는 걸 넘어서 상쾌한 그 끝맛은 네네. 좀 아무래도 없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저는 또 그래도 맨 마지막 그 에필로그도 좋았거든요. 그 약간 네, 그 가족들. 그 가족들 근데 네. 좋으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기자들끼리는 아. 약간 거기서 좀 갈렸어요. 진짜 사족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족이라고 오. 느껴지는 기자들도 있었고 네, 네. 또 평론가님 말씀처럼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군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마 그 장면도 좋아서 끝맛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친한 어떤 기자는 이거 라면 PPL이다. 알아봐야 된다. 라면 PPL을 위해 넣었다. 이거 보고 라면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냐. 저는 무조건 먹어요, 진짜. 네. 그리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컵라면도 먹잖아요. 이거 알아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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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PPL, 네. 진짜. 그 TV에서 나오는 이미지랑 똑같아요. 너무 바르고 회사하고 다산의 자손.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도 항상 수트 입고 오거든요. 진짜요? 그게 본인의 그 임하는 자세예요.